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정부가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발표한 내용 중에 이 시간에는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처럼 오랫동안 세법을 늘 책을 쓰고 강해온 사람도 어려움을 느끼는데 일반인들은 한 번 봐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강화했다. 이 말은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세금이 더 강화됐다는 거고요.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했다는 것은 양도소득세도 완화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과감하게 강화된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해당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됩니다. 일반은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가 인상되고요. 3주택과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은 0.2%에서 0.8%까지 상향이 조정이 됩니다.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1주택을 가진 사람을 보통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같은 경우는 0.5%부터 최고 세율 2.7%를 적용하는데요. 개정된 걸 보면은 0.6%부터 3.0%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까지 세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3주택 이상과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현행 0.6%부터 3.2%까지 적용되는데요. 개정된 거에 의하면 0.8%부터 4.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3주택 이상과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0.2포인트에서 0.8포인트가 세율이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말이죠.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앞으로 공시가격을 7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은 현재 공시가격이 시세에 많게는 50%부터 한 63%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7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를 적용할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까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였지만 내년도에는 90%를 적용하고 2021년도에는 95%, 2022년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까지 인상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또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이 200%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300%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실까요? 현행 일반은 150%,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200%인데 200%를 300%로 인상시키겠다는 겁니다. 3주택 이상도 역시 300%가 되겠죠. 개정안 보실까요? 일반 똑같이 150%,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300%가 되겠고 3주택 이상도 300%가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부담의 상한이 200%에서 300%가 됐다는 것은 종부세가 100만 원이었었는데 2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3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 정도가 올라갔다. 세 번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을 확대시켰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고령자 같은 경우는 고령자 세액공제도 있고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있는데요. 이 합산 공제율의 상한을 높여가지고 실수요 1주택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현행 한번 보실까요? 고령자입니다. 60세에서 만 65세는 10% 공제하고요. 65세에서 70세는 20%, 70세 이상은 30% 공제하고요. 그리고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은 5년에서 10년일 때는 20% 공제하고 10년에서 15년은 40%, 15년 이상은 50% 공제하는데 공제 한도는 고령자와 장기 보유를
합계 70%까지 적용했는데요. 개정안은 합계 80%까지 적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는 공제율이 똑같고요. 고령자의 공제율이 좀 늘어났습니다. 60세에서 65세가 10%에서 20%, 65세에서 70세가 20%에서 30% 상향 조정되었고 70세 이상은 30%에서 공제율이 40%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보면은 공제 한도는 고령자와 장기 보유 합계가 80%까지 공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에 배분되는 종합부동산세 증가분을 아무래도 이제 세율이 올라가게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겠죠. 이것을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시행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적용 시기는 이제 올해는 지나갔고요. 2020년부터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입니다. 현재로서는 2019년 공시부터 형평성 개선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평균 현실화율은 70% 미만인 것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현실화를 보게 되면 2018년과 19년도를 보게 되면 공동주택은 2018년도에도 68.1%, 그리고 2019년도에도 68.1%, 단독주택은 51.8%에서 2019년도에는 53%, 토지는 2018년도 62.6%에서 64.8%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70% 이상으로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개선 내용 보실까요? 2020년도부터 공시는 시세 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하겠다. 공동주택이 시세가 9억에서 15억 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70%, 15억에서 30억은 75%, 30억 이상은 80% 수준까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가격공시 세부 추진 방안 및 현실화 로드맵 수립계획 등 신뢰성 제고 대책은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앞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더욱더 상승할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실수요자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양도소득세도 상당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하셔서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고 또 세금도 줄이는 노하우를 좀 알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가 됩니다. 자, 여러분 1세대 1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있잖아요. 최고 80%까지. 자, 현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실거래가 9억 원 초과하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다시 합니다. 현재는 1세대 1주택자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보유기간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최고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실거래가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만 충족되면 현재는 비과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1세대 1주택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주택일 때는 3년에서 4년일 때는 양도차익의 24% 공제하고 4년에서 5년일 때는 32%, 즉 1년에 8%씩 공제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공제하면 최고 80%까지 공제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양도하는 경우는 3년에서 4년 보유하게 되면 6%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씩 공제하는 것이죠. 4년에서 5년일 때는 8%, 5년에서 6년일 때는 10%, 9년에서 10년일 때는 18%, 10년 이상일 때 10년에서 11년은 20%, 11년에서 12년은 22%, 그리고 15년 이상을 보유하면 다주택자는 최고 30%까지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도표를 보시면 10년 이상은 20%에서 최고
30%까지 공제가 된다. 그래서 거기 다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시는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80%까지를 유지하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시켰습니다. 이제 보유기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유기간 따로, 거주기간 따로 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서 공제하겠다는 겁니다. 거기 여러분 도표 보실까요? 1주택자가 3년에서 4년일 때는 24% 공제하는데 보유 3년에서 4년일 때 12%, 또 3년에서 4년 거주해야 12%가 된다는 겁니다. 또 4년에서 5년일 때는 32%가 되는데 보유도 4년에서 5년 하면 16%, 1년에 4%씩이죠. 그리고 거주도 4년 이상 5년을 거주해야 16%가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도표 참고하시고요. 결과적으로 10년 이상을 보유하면 합계가 80%인데 보유도 10년 해야 되고 거주도 10년을 해야만이 40%까지 공제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는 3년에서 4년일 때는 똑같이 6%부터 10년 이상에서 15년까지는 최고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이제는 양도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무조건 80%가 아니라 보유기간에 대해서도 1년에 4%, 거주기간에 대해서도 1년에 4% 공제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내년도에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을 팔면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양도소득세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2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했었죠. 잘 보세요. 지난 2018년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주택자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내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주 안 한 사람들은 올해 팔았어야 되죠. 그래야 80%까지 혜택이 주는데 내년부터는 양도하는 사람은 80%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팔으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전입 요건 추가 및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이 단축되는데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현재입니다. 현재 서울은 다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자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 시에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이 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이사를 목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주택을 샀습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면은 비과세가 됐어요.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일반 지역인 경우 일시적인 2주택자는 종전주택을 새로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의 주택이 있는데 새로운 주택을 사게 되면 새로운 주택, 신규주택을 산 날로부터 신규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라는 건 이사가란 얘기죠. 그리고 기존 주택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화된 겁니다. 이렇게 못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단 외외 규정이 있습니다.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살고 있다. 이럴 때는 전입 의무 기간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 2년까지 연장하겠다.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고 이제 전입을 해야 되니까 이때는 2년 이내로 전입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적용 시기가 언제냐?
2019년 12월 17일 대책 발표일 다음 날로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이런 일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안다면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학습하셔서 위에 있는 친구분들이라든가 친인척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알려줘서 혜택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이죠, 이 12월 16일 대책 발표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금 지불한 상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참 이렇게 참 복잡하게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복잡해요. 이 전문가 집단들도 말이죠, 알아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이죠,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좀 수립하는 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있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또 추가시켰습니다. 복잡하네요. 자, 현행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9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서울 조정 대상 지역에서 뭐 서울뿐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이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죠. 1세대 1주택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9억 원까지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 등록한 주택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 임대 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등록하는 임대주택도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대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그거 팔면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이제는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이 비과세 혜택이 있다. 이거 언제부터냐? 적용 시기는 2019년 12월 27일 대책 발표일 다음 날로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롭게 등록하는 임대주택도 상당히 강화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시킵니다. 자, 현행입니다. 지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세법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든 주택수에 포함을 시켰죠.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시켰고 분양권은 세제상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도 포함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분양권이 되었던 입주권이 되었던 주택수에 포함시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이 또 인상됩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인상되는데 현행 보실까요?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외 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1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50%입니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하면 40%,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면 6%부터 최고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주택은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가 되겠고요. 1년 이상일 때는요, 기본세율 적용합니다. 6%에서 42%까지가 되겠고요. 단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뭐 10%부터 20% 중과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1년 미만일 때는 40%에서 50%로 인상이 되고요.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할 때는 기본세율이었는데 기본세율에서 40%로 인상이 됩니다. 주택의 보유기간별 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주택의 부동산이 1년 미만일 때 50%, 2년 미만일 때 40%, 2년 이상일 때 기본세율이 되고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보실까요? 현행이 40%인데 50%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미만일 때 원래는 40%인데 50%로 인상시키겠다는 겁니다. 2년 미만은 원래는 기본세율인데 40%로 인상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주택도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해야 기본세율 6%부터 7단계 초과주진세율 42%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양도 세금 혜택을 보려면 내년도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7번째가 되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했을 때 이 주택자는 10% 더 받고 3주택자는 20%를 더 받고 또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이 안 됩니다.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 다주택자들이 양도하겠습니까? 이거에 묶여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못 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0년 이상을 보유해야 돼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한 거는 역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겠다. 10년에서 15년은 20%에서 3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혜택을 특별히 주겠다는 겁니다. 자, 적용 시기는 2019년 12월 17일부터 내년도 200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겠다. 그러면 결론 내리겠습니다. 혹시 다주택자들 중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주택은 3년, 어떤 주택은 5년, 7년 이렇게 가지고 있대. 10년 이상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은 언제까지? 2020년 6월까지 양도하게 되면은 세율을 인하시키겠고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누르면 누를수록 집값은 계속 뛰어 올랐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중 부동자금이 기업 투자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공급이 늘어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또 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 바람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수요 억제보다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좀 늘리고요. 건축물 용적률을 좀 대폭 확대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을 거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